2024년 3월 29일입니다. 무섭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3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금요일이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제가 늘 강조하고 또 지론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사 하나 읽어 드릴게요. 통합수사로 범죄 뿌리 뽑는다. 이게 뉴스핌이라고 하는 데의 기사예요. 경찰 관련 뉴스를 많이 보도하고 있죠.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 예방 종합계획 논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사이버 수사팀하고 경제범죄 수사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이버 범죄 수사. 사이버 범죄 수사라는 게 한두 개입니까?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범죄가 요즘 사이버상에 일어나지 않는 범죄가 몇 개나 될까요? 상당한 수의 범죄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데 그럼 사이버 수사팀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이버 성범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좀 예외 같은 느낌이 들죠. 경제범죄 수사팀이라고 해요. 경제범죄 수사팀은 아니 사이버를 이용하지 않는 경제범죄라는 것이 요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라든가 이걸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경제범죄라는 것은 여러분 경제범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돈 관련된 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것과 차이 있는 거는 경제팀이라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경제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고소고발, 특히 개인 간의 어떤 고소고발, 그 경제팀이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과 경제범죄수사팀은 다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은 주로 재산범죄 얘기단, 사기범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기범죄나 재산범죄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 과거에 만들어놨던 경찰의 편제와 업무 범위에 대한 편제가 현대의 범죄 흐름과는 상당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현대의 범죄의 흐름과에 맞춰갖고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려고 하면 그 안에 그거를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역량 있는 경찰 수사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까라면 까라고 해갖고 대충 이것저것에서 좀 머리 좀 빤빤한 애들 아니면 그런 애들 데려다가 아니면 뺑뺑이 돌리다가 자리 못 잡은 애들 데려다가 그냥 토제식으로 까라면 까듯이 하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팀장이나 이 경험 있는 애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더 늦고 또 실수하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난리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범죄 상황을 봤을 때 실제로는 사이버 범죄와 경제범죄 수사팀을 통합해서 통합범죄 수사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통합범죄 수사팀이라고 부르든 통합형사팀이라고 붙이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팀이 제대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기능을 향상시켜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법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도 많고, 또 사이버에 뭐 어떤 뭐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애들도 많고, 또 실제로 이 범죄 수사 경력이 별로 없는 애들도 많아갖고,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나, 잘 모르는 애들 데려다가 막 시키려고 하니까 막 버깅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고민. 이런, 이제 위에선 쪼고, 사건은 터지고, 어쨌든 통합수사로 범죄 뿌리 뽑는다. 저도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얘기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욕을 처먹더라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 방송에서 그렇고 나가서 방송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마약 수사계에서 해야 됩니까? 마약 수사팀에서 해야 됩니까? 사이버 수사팀에서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온라인 사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름을 몰아붙이던 전문성이 있는 수사에 그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채용을 해갖고 걔네들한테 권한을 주고 할 수 있게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수사 요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사이버 수사대 선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수사 요원을 뭐 했는데 사실은 그런 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경찰 수험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뭐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배운다. 근데 말 같지도 않습니다. 말 같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그냥 법 조금 아는 애들, 뭐 범죄 조금 이렇게 뭐 수험으로 이렇게 했던 애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애들을 뭐 수백 명, 수천 명 뽑아갖고 걔네들이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는 이제는 그렇게의 경찰 모집이나 경찰 수사관 활용은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고 예전역에 한계에 부딪혔는데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 안 바꾸려고 하냐면은 얼마 전 한 몇 년 전에 특채를 오죽했으면은 현장 수사팀에서 그 실력이 없고 뭐 못하니까. 근데 범죄는 터지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결국은 특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회계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이런 데 민간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특채에서 수사에 투입하자. 이런 얘기가 되면서 몇 년, 10년 뭐 넘는 얘기죠. 특히 이제 과학수사, CSI 같은 경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CSI 뭐 지문 따는 것부터 안에서 훈련시키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또 이거 뭐 저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과학수사 학과 이런 거 졸업한 애들을 특채로 좋죠. 왜냐면 거기서는 그거 다 배우고 오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 과학수사 하는 애들이 지랄지랄 하는 거죠. 왜냐? 자기 밖으로 뺏기고 어쨌든 바깥에서 온 애들이 실력은 더 뛰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텃세 부리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뽑고 그러다 또 부족하니까 또 뽑고 뭐 이제는 조금 이제 특채가 이제 안정이 돼 갖고 매년 뭐 40~50명씩 뽑는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고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다른 특채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경찰 내부의 전문화된 형태의 수사팀을 보직관리, 경력관리. 그래 너는 요거만 계속해. 그러면 여기를 쭉 가도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서장도 될 수 있어. 요 별도의 TO.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문성도 있고 월급도 여기만 성과에 따라서 더 줄 수 있어. 이런 성과 체계. 이게 안 되잖아요. 일단은 아무리 잘해봤자 팀장 정도밖에 못 가고 계과장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 다음에 월급은 어떤 공무원 월급이니까 뭐 성과는 의미가 없고 성과는 지들끼리 나눠 먹고 뿜빠이 하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의 채용 방식과 운영 방식과 보직 관리와 성과금 관리와 전문성 관리를 이렇게 하면은 경찰 수사는 아무리 지금 뭐 이제 전문성 뭐 해면 다 개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 개혁이란 이런 어떤 전문성에 맞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의 수사 기소 분리에서 수사의 전문성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한테 수사를 맡겼더니 얘네들 개판이고 뭐 엉망이고 하지 못하는 놈들이 막 엉망 만들어 놓고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게 예전에는 단순히 뭐 이 방망이들을 쫓아가서 범죄자 때려잡고 수갑 채우고 그런 말을 해요. 경찰이 수갑 채우는 게 최고지, 형사가 최고지라고 하는데 옛날 그냥 고구려 때 얘기입니다. 수갑 채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작업을 하며 전문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강력계 형사들은 오히려 지금의 경찰 수사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소수 아주 적은 분량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기 범죄가 엄청나게 많고 또 뭐 다른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체 범죄, 자유형 같은 범죄에도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뭐 수갑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어떤 수사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걸 바꾸지 못하니까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쉽고 안타깝죠.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범죄가 온라인에서 벌어지니까 사이버 수사용만이 아니라 사이버와 다른 기능에서의 사이버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건 말은 쉽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높이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전문적인 애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거나 뭐가 되든 후자는 돈이 들 거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들 거고 전자는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승진 아니면 어떤 이 월급이나 아니면 이거 보장 뭐 하나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의 딱 시스템에서 이걸 하자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거예요. 경찰의 수뇌부 놈들이라든가 지금 경찰의 중간급 이상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자기들도 답답하겠죠. 이걸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지들이 막 내리쫀다고 해서 밑에서 못하는 애들이 지금까지 못한 애들이 제대로 할 리가 없는 거고 새로운 애들과 머리 빨빨한 애들, 능력 있는 애들을 뽑아서 들여오자니 결국은 자기 밑에 둬야 되는데 언젠가 좀 몇 년 안에 자기 대가리를 먹어치울 것 같으니까 저기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건 또 싫고 그러면은 차라리 경찰대라든가 소위 말하는 그런 애들 뭐 그런 그렇게 뽑는 애들 그 비용으로 차라리 전문수사관 육성에 돈을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가리들, 뭐 고위 간부들 들어가는 돈들 상당수를 수사관 약성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없죠. 걔네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럼 딱 결론 하나죠. 국민들한테는 하는 척하고 사실은 안 하고 이런 방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참 한심하지만 안타깝지만 누구도 고양이 목에 이 방울을 달라 그러지 않고 저 같은 미친놈이나 그런 소리나 해대니까 어디서 개가 짖나 하겠죠. 이런 겁니다. 이게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부산에서 사기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발생한 사기를 부산에서 이렇게 수사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됩니까? 왜냐? 부산에서 사기가 발생하는 대부분 사이버 공간이라든가 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간적이 얼마나 좁습니까? 서울에서 2시간이면 KTX 타고 3시간은 2시간 안쪽에 금방 가요. 비행기 타면 1시간, 1시간 반도 안 걸려요. 그런데 제주도는 더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사기가 발생했다고 부산에서만
부산 거기만 사기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부산 발생 사기라고 하면 그거를 경찰 내에 있는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망 범죄망에 올려갖고 다른 데에 있는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 사기랑 비교해서 수사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한심하게 수사했는가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 단서를 킥스, 아까 말씀드린 형사사법망에 공유해갖고 했더니 주식 리딩방 사기, 로맨스 캠 사기, 금융범죄 사기를 실시간 정보를 실시간 네트워크망에 올렸다면 그걸 보고 부산에서 이런 게 있는데 저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진들이 그거 보고 우리도 비슷한데 거기 쓴 놈 그 가명이 뭐고 아니면 거기 번호 쓰인 어떤 전화번호가 뭐고 아니면 그 대포 통장 번호가 뭐고 아니면 걔네들이 이용한 차량 번호가 뭐고 이런 거 다 뜨잖아요. 우리도 비슷한데? 그럼 이게 뭡니까 사실?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놈이 그저께는 부산에서 사기치고 다음 날은 인천 사기친 거예요. 이거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같은 놈이 한 A와 B 사건이거나 아니면 같은 사건이거나 어쨌든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전엔 따로 한 거예요. 따로 몇 명이서 그냥. 그러니까 수사가 됩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타 지역의 유사 범행 발생을 이렇게 성평사법 정보망이라고 하는 올려갖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올리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경찰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머리가 돌대가리들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자기가 범죄자였다고 생각해도 아니 부산과 저기 인천에를 이렇게 같은 놈일 수 있다는 생각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건 이제 사건 따로 해버린 겁니다. 왜? 이게 같은 사건이면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자기 걸 넘겨줘야 되나? 아니면 쟤네 걸 가져야 되나?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사건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지들끼리 한 겁니다. 그냥 꾸역꾸역 한 거죠. 사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요행이 여기서 수사를 성공해서 잡았으면 결국 이 사건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차피 같은 사건이니까. 이게 황당한 겁니다. 리딩방, 로맨스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융사건들, 주식사건, 주가 조작 이런 것들 다 이런 유형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2, 3개월마다 증거를 삭제한 후 새로운 업체를 차리는 방식의 불법 리딩방. 그러면 그거를 서울에서 했다, 부산에서 했다, 목포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신종 악성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디서 터졌건 그 터진 거를 전체적으로 그 폼에 맞게끔 수법이라든가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걸 쫙 올린 다음에 그걸 다른 지방청에 있는 다른 어떤 그 수사팀과 공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요번 나오는 그 뉴스원 기사가 그거예요.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금융범죄에 악용된 범행 단서를 전국 수사관들에게서 모으는 기능을 킥스에 추가했다고.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지금 보이스피싱부터 주식 리딩방부터 로맨스 스킴 벌써 5년, 6년, 7년 앞에 건 10년 넘게 이지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킥스 기능이 다 있었어요. 이거 다. 근데 그때는 10년 전, 5년 전, 6년 전에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등신들이죠. 지들 개인만 생각하니까 전체 국가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한 경찰서 수뇌부 놈들도 지들 이속만 챙기려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했거나. 수사관들은 금융사건 관련된 게 범죄 피해자 사건들을 다른 어떤 접수 단계부터 다른 수사관들과 공유하는 기능이 올린 겁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일이 자기 아는 인맥 동원해서 뭐 또 이렇게 동원해서 하기도 하고 막. 아이고, 이게 너무. 왜 대한민국의 사기 천국이고 사기 공화국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연쇄강간 사건이나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겠냐고요. 수사관들은 범행이 사칭한 투자자산, 암호화폐 종류, 범행 활용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IP, SNS 아이디, 인터넷 주소 등등을 입력해요. 지금. 이게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수사관들이 그걸 보고, 이거 우리랑 연결되는데? 그러면 탁. 참, 통탄할 노릇이죠. 이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만들게 경찰놈들 아닙니까? 예? 아니면 검찰놈들 아닙니까? 수사를 더럽게 하기도 싫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다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이 사기공화국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막. 저도 몇 년 동안 이 지랄을 했어요. 이 지랄 이거 통합시켜서 이게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들어 처먹질 않다가 이제 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일보에 난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서울청 피싱범죄 수사계장이라는 애가, 신무성이라는 애가 보이스피싱은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얘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발생들 다 축적해 나갔고 데이터를 해갖고 그것을 전국에 있는 데에다 다 축적해서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얘 이전부터 예전에 했어야죠. 얘는 피싱 수사를 맡은 때부터 6만 건의 피싱 범죄를 해서 대응하는데 각 시도경찰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자기 혼자, 자기 개인이, 자기 개가 피싱 범죄 수사 서울청의 개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각 지방청에 있는 피싱 범죄 수사 담당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넣어서 그걸 공유하면은 금방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문제고 참 그냥 기가 막히게 이거 보시면 기가 막히게 생각. 아니 이걸 이렇게 왜 지금 해서 그래? 아니, 벌써 몇 년 전, 10년 전 원래 수사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질문이 맞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어요. 해도 개인이 겨우. 제가 뭐 이번 주 초인가? 무슨 검사가 그 형사사례 우수사례라고 해갖고 우수사례라 갖고 저기 칭찬받은 어떤 게 있는데 딱 봤더니 뭡니까? 여러 지방 검찰청에서 한 거를 한번 모아갖고 했더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잘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그 갑갑하기도 하고.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요새는 마약 구매 자금 세탁에 가상화폐, 화폐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규제까지는 또 관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현재 마약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조처가 없으면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요, 언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마 제 유튜브도 애독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가 이제 요번에는 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무슨 대출 상품을 아주 긴급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언론에 딱 보도되면 그거 보고 거기에 맞는 미끼 문자, 시나리오를 딱 금방 나옵니다. 이 전문가들, 이 연구소가 있다니까요. 정부 맞춤형 보이스피싱 이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KBS 뉴스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상품보다 먼저 보이스피싱 상품이 먼저 출시가 되는 겁니다. 범죄 상품이. 오히려 범죄자가 피해자를 타박을 하죠. 아, 이 모르셨냐고. 그러면 요거 내가 요거 어제 9시 뉴스 나온 거 보시라고. 그럼 금방. 정부가 제공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네? 이거 요번에 된다. 금방 그런 범죄 상품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무슨 DSR 총부채 상환 비율 그거에 대한 상품이 나왔고 뭐 별의별 그냥 해괴한 것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놈들이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범죄 수법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놈들입니다. 그게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조직범죄죠. 조직범죄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간에 이제 소주를 잔술로 판다고 하네요. 여러분, 소주가 이제 한 병에 지금 한 6,000원, 보통 5,000원, 6,000원 하죠? 이제 7,000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소주 한 병에 7잔 반, 8잔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럼 한 잔에 1,000원입니다. 그게 잔술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 먹다 남은 거 해갖고 팔지 않겠냐 이런 위생 문제도 있고 파는 사람도 이거 누가 그거를 보관하기 힘드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주를 남은 걸 모아갖고 이렇게 사. 아이고 참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이 다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누가 1,000원 가지고 사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포장마차 하는 사람. 옛날에 대포 한 잔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먹을 수는 있었어도 고물가 시대에 참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어떤 학교에서 고등학생 놈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기의 정액을 넣어가 그걸 먹게 해서 고소. 근데 이게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액을 먹게 만들어는 범죄는 성범죄가 아니라 의도는 성범죄인데 왜? 우리는 벌과 범죄 체계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급히 좀 바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지하철에서 갑자기 확 밀죠. 스크린 도어가 없으니까. 또 뉴욕 여성들이 겁내는 게 그냥 길 걷다가 뭐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막 여자를 때리고 간다는 거예요. 뉴욕 경찰이 가해 남성들을 기소해서 수배하고 그랬는데 쟤네들도 참 황당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 여혐일 수 있죠. 여성 혐오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사실은 밤이나 또 낮 부분에도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긴 있죠. 범죄는 통합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드린 거죠. 자, 오늘은 YTN 생방송 2시 반, 3시쯤 들어갈 것 같은데 비가 지금 오네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요. 중국에 뭐 황사가 막 몰려오는데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